초등 때 수학을 곧잘 하던 아이라도 중1 수학 공부를 유독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겨우 한 학년 위일 뿐인데 중등 수학이 초등 수학에 비해 그렇게 어려운가 의심이 드시죠? 게다가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에이 설마 우리 애가 얼마나 탄탄하게 준비해왔는데 우리 애도 그럴까? 하고 상관없는 일로 치부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높은 확률로 이 얘기가 바로 우리 아이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초등처럼 공부한 아이라면 더욱이요. 오늘은 반드시 바꿔야 할 중등 수학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를 교과서 그리고 교과서와 어울리는 수학교재 한 권과 같이 소개하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벤트도 있으니까 꼭 끝까지 보세요. 일단 초등 수학과 중등 수학의 체감 난도가 다른 것은 인정하고 시작합니다. 개념 자체도 어렵고 문제 유형도 어려워요. 초등 때 약간 무시했던 수준의 문제집 브랜드도 중등용은 조금 더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중1 수학을 초등 때보다 좀 더 꼼꼼히 더 오랜 시간을 들여서 차근차근 공부해야 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초등 때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공부 계획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 기본 문제집 한 권 푸는데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를 잡아두시는 것처럼요. 절대 안 돼요. 택도 없습니다. 처음 공부할 땐 적어도 2~3달 정도, 아니 그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 걱정도 내려놓고 일단 마음 편하게 먹고 인내하며 제대로 공부하는지만 잘 지켜보세요. 늦어도 결국에는 제대로 공부해야 더 빨리 가는 법이니까요. 어떤 아이들은 초등 때만큼은 아니어도 예상한 기간 정도 만에 중등 과정을 잘 끝내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은 뭐가 다른 걸까요? 그건 바로 중등 수학 공부에 적응을 했기 때문인데요. 중등 수학 공부법이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수학 공부 방법을 바꿔야 하는 때는 딱 3번 오는데요. 바로 중등을 앞둔 초5에서 6, 고등을 앞둔 중3, 고3을 앞둔 고2가 바로 그때입니다. 이건 아이들의 체감 난도가 급상승하여 수포자의 수가 폭증하는 시기와 딱 맞아 떨어지는데요. 네, 이 얘기는 새로운 목표에 맞게 전략적으로 수학 공부를 하지 않으면 수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영상을 보시는 초5, 6 학부모님들, 아니 중등 수학 선행을 시키고 계신 학부모님들은 긴장하셔야 합니다. 이 겨울방학이 우리 아이 수학의 첫 고비를 순탄하게 넘기느냐 아니냐의 열쇠를 쥐고 있으니까요. 중등 입학 전 초5, 6의 겨울방학은 정말 중요합니다.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중등 올라가서 빠르면 1학년 2학기, 늦으면 2학년 1학기에 앞서 미취학 때부터 차곡차곡 쌓아온 수학 실력을 처음으로 드러내게 되니까요. 아이 자신에게는 나 수학 잘한다, 열심히 했으니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것이다 를 느끼게 하는 효능감의 결과물이면서 그동안 아이 수학 공부에 온갖 정보를 수집하고 좋다는 교재, 인강, 학원을 돌린 여러분의 성적표가 나오는 때이기도 하죠. 이 시험으로 아이의 수학 인생이 100% 결정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70% 이상의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목표 및 전략 수정에 앞으로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겁니다. 초5, 6 겨울방학은 수학학습법을 가다듬어 중등 수학 선행을 효과적으로 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중등 수학은 절대 초등 수학처럼 공부해서는 안 되니까요. 그럼 초등 수학 공부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초등 수학 공부는 일단 가장 쉬운 수준이라 여겨지는 연산 문제집 한 권 클리어, 동시에 교과서 또는 +1 수준의 기본 문제집 풀기, 그리고 단계 높여 두어 권의 문제집을 풀고 오답, 그리고 다음 선행, 이런 식으로 진행됐을 겁니다. 교과서를 읽으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사실 써보세요, 말해보세요 처럼 써있는 불친절한 교과서를 읽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의구심이 들었던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중등 교과서는 그보다는 훨씬 친절해서 읽는 맛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 흐르듯이 쉽게 읽혔던 초등 교과서에 비해 한 줄 한 줄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글자 크기도 작아지고 양도 늘어나고 수학 교우가 가득하고 무엇보다 곳곳에 등장하는 수학 용어들의 뜻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고등으로 올라갈수록 수학 교과서 읽기의 필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개념학습이 무엇보다 중요한 중등 수학에서 교과서 공부는 선택의 시작이자 시험 직전의 마무리 도구니까요. 만약 지금까지 초등 수학 교과서를 그냥 아 그렇구나 수준으로 읽어왔거나 혹은 보지 않았던 아이라도 중등 때부터는 수학 교과서를 꼼꼼하게 읽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교과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중1 교과서를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교과서마다 표현은 다르지만 도입부 글들을 자세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장제 문제나 서술형 문제에서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가 바로 이런 곳에서 출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시험에 출제할 때 채택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직전 학년에 어떤 개념들을 배워서 기억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구성되어 있는 곳도 절대로 그냥 놓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좀 전에 수학교과서를 읽는 맛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뭔가 문장으로 초등 교과서에 비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참고나 보기 같은 구성을 통해서 수학적인 배경 지식도 쌓을 수 있도록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당연하고 이렇게 구석에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내신 시험에서의 어려운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고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문제들, 추론과 상해융합, 의사소통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그냥 넘길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이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이런 문제를 교과서가 아니라 시험장에서 만나게 됐을 때 굉장히 당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학교과서의 이런 부분들까지 굉장히 샅샅이 잘 살펴보아야 내신 수행평가나 지필고사에 있어서 손해를 보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수학교과서와 어울리는 수학교재도 한 권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수학교재가 교과서와 연계도가 높을 경우에 선행이나 예습을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추천 교재를 가지고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수매싱이라는 이 문제집 브랜드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일단 내신을 위한 강력한 한 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개념북과 워크북 이렇게 쌍둥이 2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집인데요. 오늘 보여드리는 건 개념 기본서지만 개념 연산서와 기본서 그리고 유형 기본서 이렇게 세 종류의 라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문제집을 고를 때 출판사도 굉장히 주의 깊게 보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동아출판 하면 초등학부모님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출판사죠. 기본적으로 전과도 나오고요. 교과서 지필 노하우를 가진 출판사로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철저하게 반영한 그런 문제집입니다. 신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 문제집은 난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기본기 학습, 그러니까 처음으로 선행 개념으로 개념학습을 할 때 사용하기 적합한 문제집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과서를 읽고 개념북으로 한 번 더 복습을 한 후에 워크북과 개념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개념들이 실제 문제에 잘 적용되는지를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부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은 개념 정리를 이렇게 뜯어서 사용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단원마다 주요한 개념들을 요약 정리해 놓은 거라서 과정을 공부하는 아이들은 이거를 책상 앞에 붙여놓고서 필요할 때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백지 테스트 같은 거 활용을 할 때도 이 내용들과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하게 개념 정리를 할 수는 없지만 반복해서 보면서 따라 써가면서 차차 닮아가는 방식으로 목표를 잡으면 훨씬 더 백지 테스트를 하는데 수월해질 거예요. 개념 이해를 좀 더 쉽게 시키기 위해서 이 문제집이 채택하고 있는 구성 방식은 개념을 여러 단계로 설명했다는 건데요. 기초 개념은 전학년의 개념을 다시 가져온 거예요. 지금 배우고 있는 최소 공배수 파트와 연관되어 있는 초 5, 6학년 때의 개념을 먼저 한번 살펴본 후에 지금 배우는 개념을 차차 공부를 하면 좋고, 집중 개념은 지금 배운 기본적인 개념들을 조금 더 집중하고 심화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어려운 개념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처음에 개념 공부를 할 때 교과서나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설명이 들어가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념 옆에 이렇게 다 QR코드가 박혀 있어서 개념 이해를 하기 위해서 QR코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개념 학습을 위해서 2권을 동시에 사용하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의 유사한 쌍둥이 문제가 개념북과 워크북 2개에 실려있기 때문에 개념북에서 개념 이해를 한 후에 문제를 기본적으로 풀어보고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개념으로 워크북에 있는 걸로 복습을 하면 굉장히 좋은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 문제지만 풀어도 반복 학습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또 재미있는 거는요, 이렇게 밑에 노란색으로 구성되어 있는 페이지들이 좀 있어요. 여기 읽어보면 공약수가 하나도 없는 두수가 존재할까라는 개념인데요. 이거는 수업 시간에 어떻게 다루시는 선생님도 있고 그냥 넘어가는 선생님들도 계신데 아이들이 문제를 풀다가 의구심이 생길 수 있거든요. 왜? 그런 호기심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이런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읽고 자기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수학적 사고력을 조금씩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교과서에 읽을 거리들을 절대 빼놓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교과서에서 쏙 빼온 문제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의 문제를 이용해서 실제 문제를 출제한 부분들이 있어요. 교과서에서 60갑자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톱니바퀴를 이용해가지고 읽을 거리를 만들었던 이런 부분이 실제로 문제집에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 교과서를 절대 그냥 넘겨서는 안 되겠죠. 교과서를 읽지 않은 친구가 당황하는 사이 우리 아이는 교과서를 읽었기 때문에 조금 더 친근하고 쉽게 이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문장지 문제, 서술형 문제 같은 것들이 교과서를 읽음으로써 해결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전 시험을 대비하기 전에 교과서가 마무리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더불어서 아이들이 시험 문제에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서술형 문제들, 실제로 이 문제집에서 개념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짚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교과서 대표 문제로 가장 쉬운 단계인 개념 완성하기 수준부터 실력 확인하기, 서술형 문제, 그리고 실전 중단후 마무리처럼 기본적인 문제집의 구성들은 모두 다 잘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다 보니까 이 마지막 중단후 마무리 문제가 교과서 맨 위에 일생 문제를 가져왔잖아요. 이렇게 혹시나 교과서를 놓친 아이들조차도 이 문제집을 풀면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상기할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념을 공부한다, 교과서를 철저하게 반영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문제집이니까요.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이제 중등 수학 공부 어떻게 시켜야 할지 감이 좀 오시나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중등부터는 공부법을 확 바꿔서 교과서 중심의 내신 공부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고등부터는 내신과 모의고사, 수능을 대비하는 방식으로 또 공부 방법을 바꿔야 하고요. 어떤 공부법이든 한 번만에 적응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을 중등수학 공부 방법을 적응하고 또 자신만의 방법으로 바꿔가는 연습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오늘 소개해드릴 교재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교재 나눔 이벤트에 꼭 응모하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 겨울방학 아이들의 중등수학 공부를 응원합니다. 공감 가시는 내용이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